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영어에서 believe, 믿고 있다란 말이 이럴 때는 무슨 뜻이 되냐면 야, 너 정은이 잘해. 너 안 하면 우리 실망시키면 그 다음번에는 좀 살벌해질 거야. 이 협박 어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부도 이제 트럼프 화법을 받아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사 그 아야라 그러잖아요. 이 체중 한 120kg 일부러 살찌워요. 사람 위압감 느끼게 하려고. 그 방에 가다 놓고 오뎅 먹여서. 120kg 나가는 아야들. 와가지고 딱 어깨들 두르면서 선생님 그 기한 내에 약속하신 금액 다 갚아주시는 걸로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협박 아니에요. 협박이잖아요. 국무부도 이제 트럼프 화법 따라가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협박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노이 전에 이 강습제강, 그러니까 당 간부나 군 간부의 그 내리는 지시, 그 강습제강에서 미북 협상은 우리를 속이려는 짓이다. 그 다음에 핵보유국 지위를 이번에 인정받겠다. 트럼프 만나서. 그렇게 그 야무진 꿈을 꿨지만 실제로 미국이 딱 손바닥 안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북의 핵과 미사일이 중국의 뒷배에 의해서 묵인되고 지원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현실이고. 그러니까 미중 관계에서 중국을 무력화시키면 북 자체는 스스로 유지 가능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시라도 목을 비틀어서 접수 평정할 수 있는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서 미중전쟁, 그러니까 본가를 치고 있는 거죠. 본가를 치면서 김정은이는 야, 나랑 얘기해. 김정은이가 언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삼촌 조카 같은 그런 그 분위기 연출해 가면서 만나볼 기회가 어디 있었겠어요. 또, 문재인이가 또 삐끼질을 잘했잖아요. 가서 뛰어가서. 저기, 위원장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님, 지금 트럼프 만나시면은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양쪽에다 부도수표를 던졌잖아. 문재인은. 정의용, 서훈이 내세워서. 그래서 미국한테는 김정은이 지금 핵 내려놓을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부도수표 던졌고, 김정은한테는 미국 만나서 잘 얘기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부도수표 생겼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기 미국 만나가지고 미국 좀 속여 넘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좋다고 튀어나온 거죠. 육자회담을 깨고 1대1 깨고 튀어나오는 순간 미국 지원작전에 말려서 지구전에 말려가지고 ICBM 실험도 못하게 되고 핵 실험도 못하게 되고 원래 한 5, 6개월 지나다 보니까 군사력은 동북아시아로 다 집중돼 있어가지고 진짜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재인을 그렇게 미워하죠. 옛날에 김일성이 박헌영 때려잡을 때 미제의 고등 간첩이라고 해서 때려잡았잖아요. 50년대 초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문재인 볼 때 미제의 고등 간첩이라고 볼 거라고요. 쟤들이 원래 그래요. 이러다 뻐그러지면 다 남 탓이야. 그러니까 참 문재인도 이제 좀 조심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죠.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도 그냥 외면해 버리잖아요. 북한이.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죠. 말 요리조리 바꾸고. 그렇게 우리 공화국을 위한다면 미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개성공단 오픈하고 남북철도 연결하자.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중간에서 무슨 한반도 운전자론 같은 개소리 하고 있냐.
이게 북한 논평에서 그냥 묻어나잖아요. 그냥 묻어나잖아. 매번 논평이 그렇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주사파 586 문재인 여기를 거의 미제의 고등간첩처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보면 트럼프가 시간의 예술을 펼친 거라고요. 본가를 치면서 북한 끌어내다가 동작 그만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군사력은 집중시키고 국제적인 공조체제 만들고 자 시진핑이 이걸 지금 와서 깬다고? 깨지나? 안 깨져요. 이미 칼끝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데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바로 여기까지 칼끝이 미국이 가른 칼끝이 딱 여기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홍콩에서 일 터져. 홍콩 때문에 대만에서 태륙을 내세워서 작업하려는 거 다 빠그라졌어. 유럽에서는 EU 제한을 하자라는 EU를 권한을 축소시키고 각국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와 각국의 문화와 각국의 이민자 컨트롤을 각국의 책임 아래서 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EU 제한론자들의 입장 아니에요. 유로스캡틱. 거기 한 3주 전에 EU 의회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아직 다수파는 아니지만 대승을 거뒀다고요. 약진을 했다고요. 이게 다 미국적 움직임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유럽도 미국적 움직임과 이제 호응을 해서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졌어. 홍콩 뒤집어졌어. 한국도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어. 이거 시진핑 아니라 시진핑 할아버지가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라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갑한 거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이제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갑갑하더라도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이제 적, 아를 구별할 때가 됐어요. 저 보수입니다. 저 우파입니다. 그럼 우리 아군 아닙니다. 문재인 따라잡읍시다. 그럼 우리 아군 아닙니다. 물론 문재인 따라잡읍시다라고 나오면 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군이라고는 아직 보지 말자고요. 저의 아군은요, 항상 싸움은 핵심이 잘 조직돼야 돼요.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를 아는 자여야 돼요. 깊게 이해하는 자여야 돼요. 제가 이 네 가지가 이 정치권에서 지금 아름아름 퍼져나가는 걸 알거든요. 많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딱 끼면 둘째, 셋째, 넷째 단추는 저절로 딱딱딱딱 낄 수 있어요. 혹은 손쉽게 낄 수 있어요. 첫 단추가 뭐냐? 미중 전쟁이 단순히 관세 전쟁이거나 무역 전쟁이거나 혹은 기술 전쟁인 게 아니라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를 자유체제로 바꾸려는 중장기 거대 프로젝트다라는 그거를 인지해야 돼요. 이제 그 인지가 이제 이 정치권에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해야지,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저희의 아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마인드 300에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6월 12일 날 국회에서 몇 분 국회의원들 모시고 제목을 뭐로 걸었냐? 미중 첨단 기술 핵전쟁과 한반도 한국인의 운명이라고 제목을 걸고 했었어요. 그런 걸 듣고 공감하는 의원, 또 같이 그런 자리를 만든 의원, 이게 저희의 아군이죠. 또한 아직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 인민재판 탄핵 난동에 대해서 반성 안 했지만 이현주 의원 같이 미중 전쟁이나 홍콩 문제에 대해서 홍콩 저항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지한다. 그럼 미중 전쟁을 이해한다는 얘기거든. 또한 마찬가지로 언론인 중엔 아직 박근혜 대통령 인격살인 인민재판 탄핵 난동에 대해서는 반성 안 했지만 동아일보의 김순덕 같이
지금 미중 전쟁을 중국 전체주의 독재를 주저앉히기 위한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첫 단추는 낀 거예요.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단추를 끼워야 됩니다. 둘째 단추는 뭐냐? 중국 무력화가 진행되면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하게 된다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중 전쟁의 심각성을 알면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의 필연성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세 번째 단추는 뭐냐?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이 필연적이다는 걸 알면 그 당연한 귀결로서 휴전선 남쪽 대한민국에서 정치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지금 홍콩에서 인구 700만 도시에서 50만, 60만, 100만, 200만이 나왔어요. 이제 경찰 추산이나 뭐 바깥의 사람들은 한 100만 정도 나온 것 같다고 봐요. 지금 실제 숫자는 7분의 1이 나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요. 7분의 1 나오면 얼마야? 5천만에 7분의 700만 명 나오는 거예요. 그날로 정치 바뀌는 거예요. 그날로 정치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정치 쓰나미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정치 쓰나미가 일어나게 된다. 왜냐? 미중 전쟁이 갈 때까지 가는 심각한 게임이고 갈 때까지 가는 어느 시점에서 충분히 무력화되면 그때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게 된다. 거리로. 정치 쓰나미 일어나는 거거든. 그게 세 번째라고요. 그러면 정치 쓰나미가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네 번째 결론 나온다고요. 당연히 박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인민재판, 탄핵 난동에 대해서도 평가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쪽 이 반문재인 성향의 정치인들한테 특별히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든 애국당이든 또 다른 정당이든 반문재인 성향의 정치인들한테 그냥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인격살인, 인민재판, 탄핵 난동에 대해서 그것만 조명하는 대신에 그걸 뒷받침하는 문맥이 있다고요. 이 문맥이 뭐냐면 미중 전쟁이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해방이고 그것의 귀결에 의한 정치 쓰나미고 우리가 좋은 요리를 해서 낼 때 그 접시가 좋아야 되잖아요. 문맥이 좋아야 된다고요. 그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수저 젓가락 혹은 포크하고 나이프 이런 게 좋아야 되잖아요. 고급 레스토랑 가보면 요리도 훌륭하지만 요리가 담겨져 나오는 접시, 그 식탁, 그 다음에 그 공간, 그 다음에 배경음악,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그 문맥 자체가 고급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박 대통령이라는 이슈를 탄핵 난동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라는 이슈를 그것만 딸랑 떼내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이걸 미중 전쟁, 북한 해방, 그 필연적 결과로서 나오는 정치 쓰나미 이 문맥 안에서 그걸 다뤄줘야 돼요. 이 문맥 안에서 그걸 다룰 줄 아는 정치인들이 애국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하고 미중 전쟁 얘기 안 해? 그럼 박근혜 팔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반정이 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중 전쟁이라는 건 문명 차원의 전쟁이거든요. 현대 문명을 어떤 가치와 원칙으로 운영할 것인가.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지배하는 국가자본주의가 약탈적 국가자본주의가 세계시장에서 G2로서 떵떵거리면서 교란 활동을 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이슈가 여기에 걸려 있다고요.
따라서 지금 박 대통령 이슈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이 문맥이 성립했다고 이제. 우리가 문맥을 100% 활용해야 돼요. 이걸 활용하길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만 거론하는 자. 이거는 박근혜 팔이에요. 또 이거를 거부하면서 핵위기가 어떻고 뭐 어쩌고 자체 핵무장이 어떻고 그럼 이거는 거의 간첩이에요. 이걸 얘기 안 하면서 우리 보수가 단결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건 보수팔이에요. 이걸 얘기 안 하면서 우파가 이제 전부 저기 단일 대우로 모여야 됩니다. 우파팔이에요. 이제 그 때가 온 거예요. 문재인이 칼날에 올라서기 전에, 문재인을 심판에 저을 때 올라서기 전에 바로 이른바 보수,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진영을 심판대에 올려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심판대에 올려놔야 돼요. 내가 과연 이 네 개를 깊게 이해하고 있나. 이 네 개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도 저는 확신하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저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를 하루에도 제가 100번 넘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야, 미중 전쟁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마는 무역 전쟁이야? 이게 문명에 관한 전쟁이야? 무역에 관한 전쟁이야? 이걸 제가 하루에도 100번 넘게 던져요. 미중 전쟁이 갈 때까지 간다면 어느 순간에 중국의 무력화가 무르익어서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하게 될까? 아니면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 안 하는 방향으로 갈까? 이걸 제가 하루에도 100번 넘게 물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평정한다면 정치 쓰나미가 터져 나오면서 그래도 거기에 원칙적이고 가치를 지향하는 그러한 흐름이 분명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제가 하루에도 100번 넘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굉장히 냉정하게 검증해야 돼요. 그 검증의 잣대를 자기를 검증하고 그 검증의 잣대를 정치인 한 명 한 명, 언론인 한 명 한 명에 들이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문재인에 반대한다, 586에 반대한다는 사람들과 진영에 대해서 서로 비판적으로 검증하면서 서로 자극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문재인이나 586을 심판 저울대 위에 세울 수 있는 힘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유권자들의 모임을 지향하는 심판연대는 내일이죠. 목요일 날 6월 20일 날 오후 6시 30분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3번 출구 앞에서 왕철새 진영에 대한 심판대회를 엽니다. 이때까지 이제 내일까지 11차, 11주 약 한 석 달 가까이 해왔는데요. 이 유권자주를 만들어 보려고 그 동작구와 용산구 두 개만 거기가 이제 샘플로 시도를 해서 해왔고요. 아직 뭐 바람직하게 혹은 기대했던 수준으로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6월, 7월부터는 장마니까 내일 집회를 마지막으로 집회는 앞으로 한 2달여 동안 안 하고 이 실내에서 모임을 가지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